안녕하세요, 주디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2019년도 4월 현재 많은 분들의 스포트라이트는 아무래도 풀프레임 카메라에 다들 신경이 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소니 a7M3 그리고 캐논의 EOS-R, 올 가을에는 니콘의 Z6,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출시한 파나소닉의 S1까지 다들 풀프레임 카메라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부터 보급긴 미러리스 카메라에 상당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의 3대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급형 미러리스면 미러리스지 3대장은 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3대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고 그 카메라 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의 3대장을 제가 정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출시된 카메라, 그 가격은 1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만원 정도까지를 저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았고요. 가장 중요한, 당연히 사진은 찍혀야 되겠지만 동영상에 있어서 4K 24프레임 내지 30프레임까지 지원, 풀 HD는 24프레임에서 120프레임까지 고속 촬영이 가능한 기종들만 선택을 했어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카메라가 총 3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는 채셨겠지만 기준을 부합하는 카메라는 현재 소니에서 나온 알파 6400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했던 후지 X-T30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출시 예정인 파나소닉 G85의 후속인 G95 새 모델이 있는데요, 아마 올해 안에 다른 특별한 기종들이 추가가 되지 않으면 2019년도에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는 아마 이 세 종류에서 거의 여러분들의 선택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 3대장이라고 이야기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저는 현재 이 세 모델을 전혀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저를 찍고 있는 게 후지 X-T3 라는 기종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GH5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지의 X-T30과 파나소닉의 G95와는 거의 대동소이한 성격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1일 날 소니 6400은 저는 또 따로 구매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택배를 받게 되면 5월 달에는 본격적인 이 새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 세 종류의 카메라에 대한 스펙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영상 품질, 액정 화면, LCD 화면에 대한 부분, 손떨방, 손떨림 보정 장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AF가 있겠네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4K 풀 HD 영상 화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세 카메라 모두 평균 이상의 영상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끝판왕은 어떤 모델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끝판왕은 화질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화질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선해도라든지 색 정보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색 보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잘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나소닉 G95의 가장 큰 장점은 드디어 파나소닉 G95에도 브이로그 로그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상급기인 GH5와 똑같이 시네라이크 D와 시네라이크 V 이 두 가지 픽처 프로파일을 다 지원을 하고 풀 HD 화질 예술이에요. UHS-2 규격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4K 촬영 시 150bps로 영상 녹화가 되기 때문에 색 보정이라든지 후반 작업할 때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 X-T30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모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저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200mbps로 영상 녹화가 가능하고
풀 HD 화질은 아마 이 세 모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4K 영상은 소니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후지 XT30 역시도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이기 때문에 4K 화질 예술이에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도 풀 HD인데요, 화질 예술일 겁니다. 그리고 소니는 4K 화질은 말할 필요가 없죠. 후지 XT30과 같이 아주 예술로 잘 찍히는데요, 단지 아쉬운 거는 풀 HD 화질에서 좀 선해도가 떨어진다는 점. 4K 30프레임으로 찍을 때 1.2배 크롭이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화질을 중시를 하고 색 보정이나 구반 작업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후지 XT30을 권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AF인데요. AF는 솔직하게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소니 알파 6400에게 좀 모욕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차분하게 풀어나가면 파나소닉 G95 컨트라스트 AF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AF가 가장 느리고 가장 멍청해요. 측거점 자체가 소니의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AF 속도는 어쩔 수 없이 파나소닉 G95가 꼴찌. 후지 XT30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거의 한 80~9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얼굴 인식 잘하고 IAF도 잘 듣고, 소니를 제외한 어떤 카메라와 비교를 해도 후지 XT30은 AF가 정말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니 A6400, 그냥 끝판왕이에요. 비교 자체 불가. 이 카메라가 AF는 제일 빠르다, 그게 끝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LCD 품질, LCD 화면 디스플레이의 품질에 대한 이야기와 수입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후지는 일단 꼴찌. 왜냐? 3웨이 틸트 방식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찍는 거에 대한 거는 포기를 해야 돼요. 소니와 비슷하게 풀터치가 안 돼요. 모든 메뉴가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반쪽짜리 LCD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LCD에 대한 품질 평가는 일단 꼴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니예요. 소니가 요번에 틸트 업 디스플레이도 지원을 하고 터치 AF도 지원을 하지만 여전히 메뉴라든지 모든 기능을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모자란 부분. 마이크를 단다든지 할 때 추가적인 액세서리를 사야 된다는 것도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파나소닉 G95는 수입을 되죠. 추가적인 장비 필요 없죠. 터치 AF 되죠. 모든 메뉴는 터치가 다 돼요. LCD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파나소닉의 완승. 이제 마지막으로 손떨방인데요. 손떨방은 그냥 비교 끝. 소니나 후지는 손떨방이 없어요. 그리고 파나소닉은 손떨방이 있어요. 손떨방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소니의 AF처럼 손떨방에 있어서는 비교 불가해요. 그 어떤 카메라를 들이대도 렌즈 손떨방 되죠, 바디 손떨방 되죠. 거기에 프로그램 상에 비디오 락 기능까지 하면 그냥 들고 찍어도 삼각대에 올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스테빌라이저가 잘 듣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만의 최종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종적인 제 생각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브이로그 촬영을 많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파나소닉 G95를 여러분들에게 권할 거고요. 그리고 비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냅 영상, 스냅 사진처럼 짧게 끊어서 찍는 영상이라면, 그리고 남을 찍는 영상이라면 후지 XT30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후지는 4K가 10분밖에 촬영이 안 되고 풀 HD가 15분밖에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단점이자, 대신에 영상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후지 XT30은 B롤 전용 카메라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니의 알파 6400,
소니 알파 6400은 소니에서 말하는 브이로그용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손떨방이 없고, 그리고 모든 메뉴가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니는 브이로그용 카메라라기보다 소니 알파 6400의 진정한 용도는 서브 카메라, 인터뷰라든지 기록을 위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소니 알파 6400은 기본적으로 이제 타임 리미트가 없어졌어요. 파나소닉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촬영이라든지 기록 영상에 정말로 특화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브 카메라를 선택을 하신다면 소니 카메라를 추천합니다. 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카메라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5월 달에는 알파 6400을 사서 제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다시 수정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찍다 보니까 소음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알파 6400 사러 서울 갑니다. 여러분 바이.